네, 나노제로 특론 두 번째 강의 녹화해 드릴 거고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오비탈 케미스트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비탈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나노 파티클이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원자에서 시작돼서 여기서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이게 되면은 결정 구조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뭉치게 되면은 나노 파티클이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원자랑 결합을 이해하고 분자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나중에 가서 결정 구조나 나노 파티클이 됐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부 때 다 들었던 거예요. 학부 때 들었던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또는 대학원에 갔을 때 좀 잊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논문 작업 많이 하고 실험 많이 하게 되니까 어,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런 논문 같은 데서 지식을 이렇게 끌어다 쓰지 이런 원론적인 거를 많이 염두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비탈 케미스트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론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챌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되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잘 파악이 안 되면 전에 따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든 간에 저희가 원소 주기율표가 있잖아요.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하나씩 추가되죠. 원소 주기율표가 이제 번호가 늘어나면 날수록.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비탈을 그릴 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하는데 S오비탈은 말 그대로 구형, 구, 구 형태로 있고 P오비탈은 이제 이렇게 찐빵이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P. 근데 얘네들이 X, Y, Z 디렉션으로 존재해요. 어차피 S오비탈은 점 하나기 때문에 X, Y, Z축으로 존재해도 딱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왜냐면 얘들은 0, 0, 0 이 지점을 그냥 딱 가운데 이렇게 S오비탈이 존재하니까. 근데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X오비탈 방향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Y오비탈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고 Z 방향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찐빵 두 개, 구 두 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맞다 마주보고 있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앉아 있는 이 사이에 몇 있잖아요. 이러한 면들 또는 여기 앉아 있는 이러한 경계점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 노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시게 되겠지만 노드는 이제 여기 전자 간에 약간 서로 밀어내는 밀어내는 repulsion force에 의해서 이렇게 노드가 나뉘는 거고요. 디오비탈일 때는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이제 계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X 이제 계란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XY 방향 그리고 YZ 방향 그리고 XZ 방향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고 또한 이제 디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Y제곱 방향으로도 존재하고 Z제곱 방향으로도 존재하고 F오비탈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SPDF 여러분들 다 아시는 SPDF 순서로 외우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얘네들이 이제 전자와 전자가 교섭이 없는 곳을 이제 노드라고 하고 이제 노드 개수가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따라서 다르죠. S오비탈엔 노드가 없고요. 이제 P오비탈일 땐 노드가 하나 정도 있고 D오비탈일 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오비탈들의 그 에너지 분포를 보면 실제로 이 노드 이제 s 오비탈이 때는 하나도 없는데 p 오비탈일 때는 얘네들이 특정 전자 밀도를 갖게 되고 각 오비탈별로 전자 밀도를 갖게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노드를 하나 형성하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p 오비탈일 때는 d 오비탈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교차되는 이러한 노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s랑 p 오비탈이랑 f 오비탈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f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F 오비탈을 다 뭔가 모양을 다 이해하기는 힘든데 기본적으로 어, S 오비탈은 하나, P 오비탈은 두 개, 그리고 D 오비탈일 때는 네 개, 그리고 F 오비탈일 때는 이러한 그 계란 형태가 뭐 6개에서 8개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바우 프린시플이란 걸 하게 되죠. 아프바우 프린시플은 lowest value of n and L is filled first.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비탈들이 1s, 2s, 3s, 뭐 1, 1p, 2p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이 채워질 때 이제 로이스트 레벨부터 하나씩 채워진다라는 이런 원리를 이제 아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전자가 아래서부터 이제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지잖아요. 1S부터 채워지고 점점점 올라가고 뭐 4D, 뭐 4P 이렇게 4S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순서대로 아이고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가 올라가잖아요. 점점점 원자 번호가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오비탈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그 오비탈들이 채워지는 전자의 에너지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 그 말은 즉슨 어떻게 보면은 자 높은 물질들끼리 할 경우 G가 높아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들끼리 에너지가 높아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원자 번호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최외곽전자랑 원자의 이 핵의 거리가 길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멀다 보니까 최외곽전자랑 원자랑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렉트론 이제 전자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데나 막 갖다 붙겠죠. 막 갖다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즉슨 물질 자체가 안정하지 않다. 반응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성이 높고 이제 그걸 나중에 전자구조랑 연결 지을 텐데 애초부터 원자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반응성이 올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헌주를도 여러분들 헌주를도 다 기억하겠지만 이렇게 오비탈이 채워질 때 먼저 뭐 S 오비탈이든 D 오비탈이든 F 오비탈이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아래로 채워진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파울리 익스클루시브 뭐 이런 룰이 있는데 이 룰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하나씩 전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두 개 채워지고 여기에 하나 채워지고 그러한 순서대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 서로
이제 얘네들이 그 필링이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하나하나 엘리베이터가 5개면은 2개가 먼저 채워지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 갖고 하나가 그냥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헌즈 룰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파울리 익스클루시브 룰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지고 그 나중에 가서 나머지 아래 방향으로 채워졌을 때 에너지적으로 훨씬 더 안정한 스테이트를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훨씬 더 안정한 그 스테이트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1번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2번 또는 3번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에너지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1번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하지만 얘네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어레인지 되었을 때 굉장히 안정한 스테이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3번과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필링되는 배열을 가질 수 있다. 근데 2번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얘네들이 독립된 공간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게 에너지적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스테이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엘리베이터 간에도 각각의 이 오비탈 상자, 제 엘리베이터라고 그 약간 비유를 하는데 얘네들도 얘네들도 이제 필링이 될 때 엘리베이터들끼리 서로 반발력이 존재하므로 서로 밀쳐내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제 클레코 노브스키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오비탈 원자번호가 늘어나면은 1s, 2s, 2p, 3s, 3p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오더링을 할 때 4s, 4s2 그리고 3d 오비탈로 가게 되고 이제 여기 트랜지션 메탈 리전은 여기는 이제 d 오비탈 리전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이제 p 오비탈 리전, 왼쪽은 s 오비탈 리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예를 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음,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 근데 바나디움이 뭘까? 바나디움의 그 이제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오비탈적으로 설명을 할 때 클레코노브스키 룰이랑 헌주를 그리고 아프바우 프린시플 하고 그 파울리 익스클루시브 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정 물질의 네이밍을 할 때 바나디움이라 칩시다. 바나디움이라 치면은 얘네들의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이 무엇인가?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이 뭐냐 물었을 때 이건 아주 기초적이죠. 뭐 바나디움이라 할 때는 이제 아르곤 그 노블가스 기준 두고 이제 4s2 3d 3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립톤 기준 그 노블가스 맨 왼쪽에 있는 기준 두고 크립톤 기준으로 5s2 7 10 그리고 4d10 그리고 5p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s2, 2s2, 뭐 2p6 하면서 쭈르륵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 4 쭉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 가장 가까운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까운 거는 아니고 왼쪽으로 이 기준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가장 높은 노블가스의 원소 기준으로 이렇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에너지 위치랑 거기에 속해 있는 전자들의 그 양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헬리움 같은 경우에 2s2 그리고 아르곤 그리고 여기는 띄어서 적어야죠. 네, 4, 2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오비탈들을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상태는 이러한 그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쭈루룩 올라가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크립톤 기준으로 아르곤 기준으로 4s2 3d3라고 했지만 아르곤 이전에 여기 존재하는 3s2 만약에 아르곤이 없다면 바나디움 기준으로 하면 1s2 2s2 2p6 3s2 3p6 4s2 3d3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나디움에 대한 풀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에너지적으로 나열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나디움이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스테이트가 점점 올라가는 이러한 계형을 갖게 돼요. 네,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점점 낮은 에너지부터 높은 에너지로 간다. 높은 에너지로 가면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높은 에너지는 오픈 스테이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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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전자가 첫 번째로 많고 일렉트론 쉘 제가 구글에서 갖고 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렉트론 쉘 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리면 할게요. 자, 이렇게 일렉트론 쉘이 있어요. 얘들이 뭘 의미하냐?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왜 이래? 여기 중간에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일렉트론 숫자가 낮으면은 이 일렉트론 쉘의 개수가 적어져요. 일렉트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렉트론 쉘이 한 개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n이라고 쳤을 때 n이 한 개면은 그만큼 양성자와 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얘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외부의 전자를 주기에 힘든 조건을 갖고 있다. 다만 만약에 얘네들이 쉘이 아우터 쉘이 많잖아요. 아우터 쉘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전자를 잘 주는 스테이트로 변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원소 번호가 그 원자가 그 많고 또한 이제 그 오비탈에 여기서 플러스 오비탈에 필링 되어 있는 비어수로 반응이 잘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충되는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질을 봤었을 때 이 방향을 통해서 그 원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큰데 여기에 있을 때 그 루비디움이나 포타시움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오비탈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오비탈들이 많고 이제 비어있는 오비탈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일렉트론 쉘을 갖고 있으면서 오비탈의 개수가 많으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필링되어 있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전자를 잘 받고, 그러니까 오비탈의 개수 equals to 이제 outer shell, 이 쉘의 넘버, 이 일렉트론 쉘, 그리고 전자가 특정 최외곽 일렉트론 쉘에 있으면 어 핵, 핵과의 그 attractive force가 낮아져서 외부랑 쉽게 전자를 주고 받는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자를 주면서 결합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또 전자를 받음으로써 반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아우터쉘 최대한 오비탈이 많고 여기에 그 보이드 비어있는 최외곽 기준에서 뭐 내각 전자는 애초부터 결합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않지만 외곽 전자 기준에서 전자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최외곽 전자 그 아우터 쉘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높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에너지 상태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스테이트가 되면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특정 원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음,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텐데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데 이제 애톰이랑 이제 얘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저희는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이라고 하고 아까는 이제 아토믹 오비탈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지 뭐 p 오비탈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p 오비탈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d 오비탈이면 이렇게 존재하고 s 오비탈이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토믹 오비탈에서 몰레큘러 오비탈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 결합을 하게 되면서 전자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이드로진이고 얘들은 하이드로진이에요. 각각 전자가 하나씩 있겠죠. 전자가 하나씩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얘네들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H2가 되는데 H2 형태로 되게 되는데 H2로 될 때 에너지가 두 갈래로 스플리팅이 돼요. 두 갈래로 스플리팅이 되게 되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재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각각의 하이드로진 애톰은 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존재한다 치면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에너지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합이 된 스테이트는 이제 조금 더 낮은 오비탈 쪽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에 얘네들이 이렇게 또 형성을 하면서 오비탈들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본딩을 해서 낮은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본딩 스테이트.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안티 본딩 스테이트라고 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노드를 하나 가지고 얘네들이 어, 결합이 약간 끊겨 있는 그러한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오비탈에서 두 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래는 전자가 필링되어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비탈 같은 거 보면은 뭐 카본, 벤진 같은 거 오비탈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한 오비탈들은 벤진 오비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벤진 오비탈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얘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는데 또 안티본딩 스테이트 때는 얘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결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총 얘들이 몰레큘러 오비탈을 이루게 되면은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 두 개로 나눠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 둘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굳이 그것까지 계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전자가 오버랩 되는 구간이 있고 전자들끼리 밀쳐내는 구간. 그 오버랩 되는 구간을 저희는 이제 얘들이 하이브리다이즈드 됐다라고 하고 만약에 안티본딩 사이트일 때는 얘네들이 따로 결합을 안 하고 있는 스테이트로 나누게 된다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비탈들이 오버랩 되면 얘네들을 몰레큘러 오비탈이라고 하고 거기 상태 때는 이제 본딩 스테이트랑 안티본딩 사이트 두 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energies of the atomic orbital must be similar when the energies differ greatly. Change of energy electrons on formation molecular orbital is small, and that reduction of energy electron is too small to significant bonding. 그러니까 아토믹 오비탈 이제 저희가 H랑 붙일 때 얘들이 이제 동일한 에너지 오비탈을 갖고 있잖아요. 거의 당연히 이제 같은 물질이니까 동일한 에너지 오비탈을 갖고 있겠죠. 동일한 에너지들끼리는 몰레큘러 오비탈을 형성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오비탈 에너지가 너무 차이 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생각보다 결합을 이뤘을 때 그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 M5라고 적을게요. M5로 됐었을 때 결합이 되긴 되는데 에너지가 크게 다르면 되긴 됐는데 에너지 스테이트가 변화가 적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H랑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번딩 스테이트 결합을 하면서 번딩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H의 그 아토믹 오비탈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로 가서 MO가 되는데 HI 예를 들면 이렇게 요오드랑 그 하이드로진이랑 결합을 시키면은 얘네들은 아토믹 오비탈 에너지 차이가 커서 결과적으로 MO가 형성됐을 때 안정화되는 에너지의 차이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MO랑 그 일반적으로 아토믹 오비탈에서 몰레큘러 오비탈로 갈 경우에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그 얘들이 서로 다른 너무 아토믹 너무가 크거나 오비탈이 다른 에너지 레벨이 다른 물질을 너무 크게 다른 물질을 섞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본딩 사이트들의 에너지 레벨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A란 물질이 이렇게 섞여요. 섞이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안정화될 때 한 이쯤에 자리 잡는다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아예 다른
A랑 B랑 섞는다 하면은 이 에너지가 예를 들면은 여기 쓰면은 여기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이 여기 있고 여기 아토믹 오비탈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준위가 이 B 오비탈보다 낮아지긴 하는데 아까 AA 있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수치가 낮아진다 치면은 이렇게 AB랑 섞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되게 조금 상대적으로 되게 그 한 10 정도 B 오비탈에 비해서 낮은 아토믹 오비탈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아지는 굉장히 작은 감소를 한다. 그래서 그 예, 오비탈 포메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산을 쓰겠지만 뭐 실험할 때 당연히 산을 쓰겠죠. HCl, HBr, HI 뭐 이러한 물질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HI가 그 안정화되는 에너지도 적고 아이오딘 자체가 이제 얘네들이 전자가 그 브로민이랑 CL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 애초부터 I 자체가 이제 좀 에너지 저희 이제 오비탈 기준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을 테니까 당연한 거죠. I가 더 높은 오비탈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도 한데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도 너무 사이즈가 다른 애들끼리 뭉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좀 높은 상태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입이 아파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몰레큘러 오비탈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얘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본딩 사이트, 안티 본딩 사이트 노드를 갖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결합을 안 한 상태 논 본딩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아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논본딩 사이트는 애초부터 얘네들이 결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본딩 사이트 결합하고 있고 안티본딩 사이트는 얘네들이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일렉트로스태틱 그 리플전에 의해서 서로 밀쳐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안티본딩이나 본딩 사이트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나 파이를 쓰는데 얘들은 파이 본딩이면 파이를 쓰고 그 시그마면 시그마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는데 안티본딩 사이트는 여기에 저희가 별표를 붙입니다. 별표를 붙여갖고 이제 시그마 별표면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티본딩 사이트, 논본딩 사이트는 애초부터 저희가 고려하지 않지만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를 이렇게 나타내고 네, 잠깐 언제 갔다 왔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딩 사이트가 될 때는 이렇게 그 전자 간에 이렇게 교집합이 시작되는데 이제 안티 본딩 사이트는 노드 기준으로 얘네들이 서로 갈린다. 그냥 다른 전자의 위상에서 결합을 안 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안티 본딩 사이트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전자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실제로 전자를 쉐어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본딩 사이트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티본딩 사이트일 때는 서로 에너지를 서로 밀쳐내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스테이트에 있고 얘네들이 이제 본딩 사이트는 굉장히 안정한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물질을 바라볼 때 이 안티본딩 사이트와 이 본딩 사이트를 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호모 루모 아시잖아요. 호모 루모 이제 루머는 로이스트 언어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그러니까 이제 루머는 안티본딩 사이트가 될 거고 호모는 하이스트 어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그래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호모 루모가 있는데 호모 루모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 특정 물질이 이 스테이트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에 따라서 물질이 전도성이 있는가, 구도체인가, 체인가, 물질이 단단한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거를 밝히려면 결국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구장창 풀면서 저희들이 모든 실험을 진행할 수긴 힘들고, 애초부터 계산한 거랑 실제값이랑 좀 다를 때도 많고, 왜냐면은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기 중에 이제 존재하는 에너지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존재하게 되면 이제 그 만약에 A란 분자가 있고 A란 몰레큐어로 있고 B란 몰레큐어로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 조성을 통해서 오비탈을 유추하고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전도성이 있는가, A가 더 강성이 강한가, 이러한 것들을 원소랑 오비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몰레큘러 오비탈은 제가 생각할 땐 모든 화학에 또는 모든 재료 또는 화학공학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비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안티본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궤도를 갖고 있어요. 원래 본딩 사이트 때는 얘랑 같이 결합을 하고 얘랑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안티본딩 사이트일 때는 서로 이렇게 밀쳐내려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오비탈 본딩일 때는 non bonding 오비탈. 이제 얘들은 결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Usually because the atom has a symmetry that does not match with the orbital to one atom. 서로 서로 이제 쉐어할 수 있는 그 시메트리가 안 맞는 거고, number of resulting orbital is same as the initial orbital, 그 is the same as the initial number of atomic orbital. 그러니까 1s랑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전자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1s 오비탈에 두 개가 채워지는 그런 형식. 이거 이렇게 이건 s 오비탈일 때 얘네들이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일 때 서로 시메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 밀쳐내는 힘이 갖고 있고, 이제 p 오비탈일 때도 얘들이 이렇게 시메트리가 다르면은 서로 밀쳐내고 서로 노드를 가지고 결합하지 않는 스테이트를 갖고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p 오비탈일 때도 얘들이 어차피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두 개 있잖아요. 노드 하나 갖고 있고 양쪽에. 본딩 스테이트일 때 얘들은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면서 서로 결합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안티본딩 사이트일 때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여기도 이제 본딩이 잘 됐을 때,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P오비탈 기준, P오비탈이 이렇게 찐빵같이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찐빵이 옆으로 세워져 있는 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비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찐빵이 이렇게 서로 세워져 있는,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찐빵이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랑 위아래로 있는 오비탈이랑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본딩 사이트랑 안티본딩 사이트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같은 p 오비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으로 안티본딩 사이트가 정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px라고 치면은 이거는 pz 방향으로 이렇게 오비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은 시메트리에 있을 때 본딩 사이트로 되고 다른 시메트리에 있을 때 안티본딩 사이트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가질 수 있는 확률적인 가능성. 각각의 오비탈들이 가질 수 있는 p 오비탈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s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확률적으로 모두 나열한 다음에 모두 나열하고 시메트리가 다른 오비탈은 안티본딩, 그리고 같은 오비탈은 본딩 사이트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p 오비탈도 본딩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안티 본딩이 되고 같은 시메트리 때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본딩 사이트가 되고 여기 안티 본딩 사이트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H2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티 본딩 사이트 하나 그리고 본딩 사이트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H2만 그 본딩 이제 오비탈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테이트로 다양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카본이나 다른 물질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p 오비탈이 있을 수도 있고 d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F까지는 잘 안 가긴 하지만 F 오비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확률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의 개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안티 본딩 사이트 그리고 본딩 사이트가 되게 많아지는데 이게 지금도 p 오비탈이니까 되게 단순하지만 얘들이 엄청 나중에 많아지고 이 안티 본딩 이 오비탈 개수 탈 개수 오비탈 개수는 각각이 갖고 있는 아토믹 오비탈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A란 물질의 오비탈이 3개가 있고 S란 물질의 오비탈이 3개가 있으면 얘들이 더해지면은 총 6가지 스테이트로 되는데 3가지는 이제 이제 절반은 안티본딩 사이트, 절반은 이제 본딩 사이트 그쪽으로 가고 이제 그 이제 본딩 사이트는 전자가 차 있고 여기는 안 차 있는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비탈은 SPDF 순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S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고 F가 가장 높은 상태인데 이 S가 낮다 보니까 얘네들의 안티본딩 사이트가 생성될 때 실제로 P나 D 오비탈의 본딩 사이트보다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낮게 형성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S 오비탈 자체가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낮은 스테이트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낮은 스테이트, 안티본딩 사이트가 낮은 스테이트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복잡한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 안티본딩 사이트랑 그 본딩 사이트랑 쭉쭉쭉쭉 좀 이쁘게 나눠지게 돼요. 제가 좀 이따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제 p 오비탈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p 오비탈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중 결합이 있잖아요. 파이 본딩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파이 본딩이랑 시그마 본딩 스테이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파이 본딩이 시그마 본딩 좀 위에 준하는 에너지 위치를 갖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파이 결합을 했을 때 시그마의 이제 시그마 본딩은 파이 본딩보다 이제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하지만 얘들이 안티 본딩 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본딩 사이트가 시그마보다 높은 에너지에 존재한다. 이건 이제 뭐 전자밀도 계산하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디오비탈 같은 경우 이제 디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들이 파이 본딩이 되고 시그마 본딩이 되는지 시그마 본딩이 한다. 안티 본딩하고 본딩 스테이트가 되는지 이렇게 나눈 건데 이러한 식으로 어, 디오비탈들은 이제 그 찐빵이 4개 있는 구조니까 4개 있는 구조들이 이러한 식으로 어, 하이 본딩하고 엔타이 본딩을 형성시키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S오비탈이랑 결합하면 이제 안티 본딩 사이트가 이제 위에 형성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준 거긴 하지만 진짜 in a real 원래 일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S랑 p 오비탈이랑도 결합을 하고 얘랑 결합하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 결국에는 본딩하는 본딩하는 사이트들이 다 아래로 가고 안티본딩 사이트들이 다 위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S 오비탈은 S 오비탈들끼리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S랑 P랑 T랑 다 하고 말 그대로 반대로 P 오비탈도 S 오비탈이랑 D 오비탈이랑 다 하고 그냥 결국에 다 하는 거죠. S, P, D 오비탈도 S, P, D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섞이게 되면은 오비탈들이 되게 복잡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A랑 에너지 차이가 클 때는 여기서 이제 리듀스 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에너지의 차이가 크지만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 게 뭉치면 뭉칠수록 이 에너지의 차이가 작아진다.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의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줄일 수 있는 거는 비슷한 사이즈들끼리 또는 비슷한 오비탈들을 갖는 물질들끼리 서로 어, 겹쳤을 때 그 가장 낮은 그 큰 에너지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에 달하는 위치는 이제 논본딩 오비탈이죠. 여기는 이제 결합하지 않는 위치. 여기랑 여기는 이제 결합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여기는 안티본딩, 위에는 다 안티본딩 사이트고 아래는 다 본딩 사이트더라.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인터미디엇 에너지 본딩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불립니다. 여기를 진짜 non 본딩 사이트로 볼 거냐? vs 댕글링 본드 사이트로 보느냐.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얘기하면서 할 거지만 이 사이에도 이 사이에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 존재하긴 해요. 여기를 이제 저희는 양자화학적인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해서 통계도 붙여야 돼요. 여기를 이제 저희는 페르미 레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제가 전자구조 설명해 드릴 때 하는 건데 이 사이에도 에너지 그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분자와 분자끼리 겹치면 안티본딩 사이트가 형성되고 본딩 사이트랑 안티본딩 사이트가 형성되고 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 에너지의 그 준위가 달라지더라.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오비탈들을 갖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자 에너지 그 안정화되는 크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호모 몰레큘러 다이아토픽 몰레큐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 여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잡하게 가요. 예를 들면은 훨씬 더 이제 단순히 똑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한 물질을 섞게 되면 이 오비탈들이 진짜 이제 얘들이 막 이제 오비탈들이 막 서로 인벌전 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똑같은 오비탈 넘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종류일 때는 그 어, 얘들이 믹싱을 할 경우에 얘들이 이제 다른 같은 오비탈 종류, 얘네들이 아까는 제가 이제 파이 본딩이 위로 간다 했잖아요. 파이 본딩이 본딩 사이트도 위로 가고 이제 시그마 본딩이 아래로 간다 했는데, 얘네들이 인벌전이 일어나면서 시그마 본딩이 조금 더 위로 가는 이런 불안정한 형태. 이걸 불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간의 결합이 일어나면 비탈들, 특히 이제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둘 다 낮은 스테이트로 가는데, 파이 본딩이든 안티 본딩이든 본딩이든 낮은 스테이트로 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제 p 오비탈 영역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시그마 본딩 스테이트가 둘 다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갖고 p 타입 오비탈 기준에서는 살짝 불안정한 형태로 되고, 시그마 본딩 형태에서는 조금 더 안정한 형태의 오비탈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지만 믹싱일 때랑 넌 믹싱일 때랑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 오비탈들의 영역, 그러니까 아까는 파이 번딩이 더 아래 있었는데, 파이 번딩이 더 위에 있고 시그마 번딩이 더 아래 있었는데, 얘네들이 믹싱을 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 번딩이 위로 가고 파이 번딩이 아래로 위치해 있는 상태로 가게 된다. 반면에 이제 s 오비탈일 때는 오비탈들이 다른 물질들 간에 믹싱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비탈들이 이렇게 안티본딩 사이트랑 그 본딩 사이트랑 나뉘고, 얘들 믹싱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갈리는지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질에 따라서 오비탈들이 다 다르게 형성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물질을 넣었을 때 오비탈들이 더 높은 에너지로 가는지 또는 낮은 에너지로 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어, 이번 여기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네, 짧게 짧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분자 간의 이제 그 원자 간의 결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중심 금속이 있고 여기에 리간드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 같은 게 붙어 있다 칩시다.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되게 큰 애들이잖아요. 큰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전자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되게 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이제 스테릭 서로 스테릭 리플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딘 요오드가 가진 전자 그룹끼리 쭉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벌키한 물질이 되면서 서로 이제 전자 그룹들끼리 밀쳐내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안정화된 스테이트로 가고 이런 거를 이제 일롱게이티드 된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중심 물질에 여러 가지 리간드들이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벌키해요. 예를 들면 CH3나 CCH3 아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아래 이런 요오드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분자들끼리 굉장히 벌키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일롱게이티드 되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이상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롱게이티드 되면은 이렇게 오비탈들이 찌그러지면서 그 이제 오비탈들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디스토션 되는 거를 이러한 스테릭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 분자가 디스토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비탈들이 이제 쪼개져서 더 촘촘하게 현상을 저희는 이제 그 얀텔러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얀텔러는 이제 얀텔러가 이러한 개념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디스토션 이제 그 스테릭에 의한 디스토션이라고 하면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오비탈들이 변하게 된다. 변하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비탈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상적일 때는 본딩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은 당연히 어떠한 리간드들이나 어떤 중심 금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를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라고 칭하고 여기를 본딩 사이트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얘들이 일롱게이티드 돼 있으면은 이 안티본딩 사이트와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의 그 에너지 갭이 줄어든다. 본딩 사이트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안티본딩 사이트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건 뭐 시험에도 낼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지만 1번이 물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이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할까? 분명 본딩 사이트의 에너지는 올라가고 안티본딩 사이트의 에너지는 내려갔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때 어떤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에너지 과 에너지가 좁은 것을 불안정 물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본딩 사이트 에너지가 올라간 게 안티본딩 사이트는 사실 물질 안정성이랑 크게 관련은 없고요. 이제 결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이제
물질이 안정하다라는 그 척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본딩 사이트가 에너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물질이 불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얀텔러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자연적으로 스테릭 힌더런스에 의한 스테릭 힌더런스 다 아시겠지만 전자 구름 간의 반발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는 거지만 이렇게 스테릭 힌더런스를 갖게 되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롱게이티드 얀텔러 디스토션에 의해서 일롱게이티드 된 스트럭처를 갖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그렇게 안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물질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해서 얘네들이 아이오딘을 써가지고 썼더니 디스토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디스토션을 줄이고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어떠한 식으로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옆에 요오드에 의해서 디스토션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요오드에 의해서 디스토션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작은 거, 브로민이나 플러린이나 클로린 이런 걸로 치환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중심 금속을 큰 걸로 또는 옆에 있는 리간드의 사이즈를 작은 걸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벌키한 리간드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전자들끼리 밀쳐내면서 이렇게 구조가 일롱게이티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브로민이나 클로린이나 플로린 같은 작은 리간드들을 치환하게 되면은 이런 물질 이런 그 몰레큐어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구조를 갖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빛을 받게 되는 루트가 두 개가 되면서 이렇게 웨이브랭스가 업솔번스가 두 갈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반면에 얘들이 일롱게이티드 돼 있지 않으면은 한 곳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은 즉슨 저희들이 어찌됐건 빛을 이제 여기서 먹는 물질인데 얘네들이 이제 쪼개지게 되면은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빛의 손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운데 빛을 저희가 전적으로 이제 잃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에 대한 흡수, 광 흡수도에 대한 차이도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얘들이 벌키한 컴파운드들이 리간드들이 벌키하다 보면은 확실히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나고 반대로 얘들이 벌키하지 않더라도 중심 금속이 너무 작아 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리간드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좁아지면서 얀텔러 디스토션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비탈들의 변형을 또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이렇게 원자 간의 결합 및 오비탈들의 간섭을 신경 써야 한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믹싱을 하게 되면 오비탈들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외에도 어차피 얘네들은 이렇게 본딩 사이트랑 안티 본딩 사이트랑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지만 옆에 어떤 리간드들이 붙느냐는 이거를 따르겠지만 이 리간드들이 어떻게 이 분자 상태일 때의 구조를 방해하느냐, 전자 교섭이 구조를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이 달라지고 이 기본적으로 본딩 사이트가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물질은 안정해지고 반응성이 높은 물질로 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HI가 있고 HBR이 있고 HCl 있고 HF가 있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가겠죠. 꼭 힌더런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최외곽 전자가 크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다른 걸로 드리자면은 뭐 시슘, 레드, I3, 시슘, 레드, CL3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이 훨씬 더 안정하고 I3일수록 얘들이 반응성이 높고 근데 이런 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단순히 전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얘들이 기본적으로 벌키한 아이오딘이 이제 리간드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상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이러한 전자 구조 특정한 전자 구조를 저희는 이제 통칭 이제 밴드갭이라고 하는데요. 밴드갭이 뭐냐면은 여기 번딩 사이트 그리고 안티 번딩 사이트. 그러니까 본딩 사이트랑 안티 본딩 사이트인데 얘네들이 이제 본딩 사이트를 저희들은 호모 다 아시죠?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그러니까 본딩 사이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레벨을 호모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본딩 사이트를 이제 밸런스 밴드. 그리고 호모는 거기서 이제 밸런스 밴드랑 본딩 사이트 내에서 가장 높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위치를 호모라고 하고 루모는 이제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그러니까 여기는 안티본딩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죠. 여기 루모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이에 호모와 루모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도 본딩 사이트에도 오비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호모 레벨도 있지만 아래도 있고 아래도 있고 루모에도 여기가 있고 더 위도 있는데 이제 호모랑 루모의 이 차이를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도 있는데 여긴 밴드갭이라고 칭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타이랑 로이스트 언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타의 사이를 밴드갭이라고 하는데 이 밴드갭이 전자 구조를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밴드갭에 따라서 이 물질이 전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냐. 부도체 하면 이제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도체겠죠. 그 말은 즉슨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랑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밴드갭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한 1에서 한 3, 5 정도까지의 거리를 이제 반도체라고 하고 이제 부도체는 한 10 일렉트로볼트 이상 얘들은 부도체라고 하고 전도체는 이제 컨덕션이랑 밸런스 밴드랑 맞닥뜨릴 때 이제 전도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걸 형성할 수 있는 게 몰레큘러 오비탈들끼리 아토믹 오비탈이랑 겹쳐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되고 몰레큘러 오비탈이 생성될 수 있는 이제 사이트
사이트 기준으로 물질의 특성이 표정된다. 그런데 얘네들이 메탈릭 본딩이냐? 아까 제가 위에서 SPDF 오비탈 쭉 설명해 드리면서 했던 거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코밸런트 반딩 기준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전도체 같은 금속 같은 경우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메탈릭 본딩이잖아요. 메탈릭 본딩일 때는 이렇게 오비탈 스플리팅이 안 일어나고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호모 루모의 갭이 없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밴드 갭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나노 물질들의 기준이 웬만하면 다 밴드 갭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물질마다 결합에 따른 이러한 밴드 갭이 모든 물질에 존재한다라는 걸 아시고 이거가 이제 전자 구조랑 크리스탈 구조로 갔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12강부터인가? 12강부터 15강까지 발표가 있는데 발표는 뭐 비대면으로 하면 줌으로 하고 또는 대면강으로 진행하고 분량은 30에서 40분 그리고 장수는 뭐 대충 10장에서 20장인데 컨텐츠는 연구 소개 그리고 뭐 소개 및 그거 연관성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다양한 케미컬들을 쓰고 다양한 물질들을 쓰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노재료일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찌됐건 다들 뭐 합성 같은 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합성 및 제작, 뭐 소자 제작이든 제작을 하실 때 여기서 활용 나노재료 지식 이런 것들 위주로 같이 공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먼저 할지는 나중에 정하고요. 약간 그냥 디펜스, 미니 디펜스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디펜스인데 너무 약간 너무 연구 11부터 14. 왜냐면 위크 15는 이제 기말고사니까. 네, 이때 하면 되고 합성 및 제작 그 여기서 활용되는 나노재료 지식 공유. 심지어 이게 뭐 분석일 수도 있고 되게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담 안 느꼈으면 좋겠는 게 뭐 나노 분석, 결정 구조, 그리고 뭐 나노 입자, 나노 입자 제작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분석 뭐 해석부터 뭐 여러분들 나노 파티클 합성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순서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제가 수업을 4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막 깊게 안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같은 거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요청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으시면은
따로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다들 보시고 저한테 그 코멘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